공중으로 높이 이렇게 카메라를 폴대를 뽑아 올리면서 이게 위에 있는 전선하고 이렇게 접촉이 된 겁니다. 불행하게도 신체 일부를 절단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그런 사고였습니다. 저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3년간 인도 뉴델리 대사관에서 경찰 영사로 근무했던 정흥남입니다. 부처에서 파견되는 외교관은 기본적으로 다 이제 지원자로 이제 선발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해당 국가의 언어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주로 뭐 영어라든지 불어라든지 이런 공통적인 언어 구사할 수 있는 능력 우선이 가장 중요하고요. 만약 영어를 예를 든다 그러면 토익이 이제 최소 790점은 넘어야 서류 전형을 할 수 있는 그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경찰청하고 외교부에서 또 각각 원어민이 영어 면접을 하고 전무 파트에 대해 갖고도 별도의 면접을 2단계로 거치고 이렇게 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영어 면접에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기초적인 일상 그 대화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이제 차츰 단계를 높여가게 되면 뭐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 영사로서 어떻게 조치할 거냐, 또 프로세스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 같으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외교부에서 저희 경찰청으로 요청하는 그 직급이 또 있거든요. 경감, 경정, 총경, 경무관까지 이렇게 우리가 파견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선진국을 좋아하겠죠. 선진국이 좋고 외국을 나갈 때 보통 단신으로 이렇게 나가는 사람은 잘 없고 가족들이랑 같이 이제 많이 가게 되니까 그러다 보면 자녀들에 대한 교육 여건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또 이렇게 생활 환경 이런 것도 아무래도 많이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진국이 선호도가 높은 편이죠. 예. 근데 이제 저게 1년에 이제 2번씩 선발을 하는데 외국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사실은 저희들 직구에서 몇 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폭이 제한되죠, 보통은. 그래서 그때 보통 3년 임기니까 그 교체 주기가 되는 나라에 지원을 하다 보면 제가 이제 2012년에 청도 경찰서장을 마친 무렵에 딱 2나라밖에 없었고 그중에 한 군데가 이제 인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도가 상당히 대국이고 앞으로 미래 세계를 어떤 주름잡는 파워 중에 한 나라가 될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그게 지원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3년을 근무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죠. 당연히 힘들었죠. 왜냐하면 너무 더웠어요. 여름에 더울 때 인도 같은 경우에는 대략 50도 가까이 올라가거든요. 48도, 50도 이렇게 가니까 1년에 한 8개월 내지 9개월은 그 에어컨을 가동을 해야만 그 생활할 수 있죠. 굉장히 덥습니다. 덥고 또 공기가 숨이 막힐 정도로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 매캐한 냄새가 계속 되거든요. 그러나 생활 환경을 제외하면 인도라는 데는 굉장히 그 호기심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그런 나라입니다. 저도 근무할 때 좀 사실은 좀 힘든 것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만은 지금 몇 년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참 그때 그 선택을 잘했고 지금도 인도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사건 사고 처리가 주 업무입니다. 저도 인도에 있으면서 3년 동안 약 한 처리한 사건 건수가 약 300건이 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그런 편이고 뭐 중국이나 이렇게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한 공간에 경찰 영사가 몇 사람씩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인도 뉴델리 대사관에 저 혼자만 이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24시간 전화 상담할 때가 많고 누군가 사건 사고 때문에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했다든가 뭐 응급 상황이 생기면 제가 바로 새벽이라도 현지에 달려가거나 병원으로 달려가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대사관에 와서 또 이렇게 새벽에 도움을 구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24시간 이제 상시 대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긴장감이 꽤 있었던 거죠. 우리가 직급은 사실은 서장 직급이지만 수행하는 직무는 우리 파출소의 현장 실무 직원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이런 공감대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뛰었던 것 같습니다. 예. 여행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숨지는 그런 사고도 있고 뭐 강도도 당하는 그런 것도 많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유달리 기억이 많이 납니다. 저 때가 2013년도 1월 달이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세계 고인돌의 그 본산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요즘은 동남아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데도 이제 간혹 발견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때도 7분의 답사단이 오셨어요. 오셔갖고 인도 중부에 있는 낙프루라는 그 도시 주변에 고인돌 유적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그때 이제 젊은 연구원께서 이제 그 촬영을 담당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중으로 높이 이렇게 카메라를 폴대를 뽑아 올리면서 이게 위에 있는 전선하고 이렇게
접촉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감전사고 때문에 급히 이제 수도인 델리로 아주 그 당시에는 아주 좋은 병원이었는데 긴급 후송이 되었지만 그 현재 의료 수준하고 또 우리나라가 또 다르기 때문에 2차 감염 우려도 있고 뭐 그 당시 보니까 제가 전문적으로 잘 모르지만 감전을 당하게 되면 혈액이 또 역류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빨리 이렇게 한국으로 후송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보통 저희들이 이제 그때 급한 일이 있으면 우리 국적기인 그 당시에는 아시아나항공을 많이 이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주 3회 운항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비행 시간이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도 그 메이저 항공사에다가 접촉을 했더니 그 환자를 태울 수 없다고 완강히 이렇게 거부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제 다른 빠른 항공편을 겨우 구해갖고 비즈니스석 이제 2석을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 본인이 한 석을 입고 또 동행하는 그 보호자가 해서 이제 2석이 필요한데 그래서 어렵사리 구했고 또 보면 이렇게 환자를 싣고 탑승해서 이륙시키기까지 과정이 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항에 있는 그 보안 당국이라든지 의료 당국에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 이 환자를 탑승을 했다 환자가 비행 중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또 그 사람들도 책임을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까지 가는데 큰 문제 없다는 그런 의료진의 의견도 전달하고 이렇게 해서 몇 단계를 거쳐서 다행히 새벽 2시 20분에 항공기를 이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국내에 가서 치료를 신속히 받았기 때문에 추가 감염은 막을 수 있었지만 불행하게도 신체 일부를 절단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그런 사고였습니다. 영사로서 또 당연히 또 해야 될 일이긴 한데 탑사단 분들께서 생각할 때는 자칫하면 생명의 위험까지 감수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한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오히려 이제 저렇게 저희들의 업무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해주시고 하는 분들 보면 굉장히 오히려 저희들이 감사할 때가 많죠. 네.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주로 이제 여행객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현지의 법률 관계나 이런 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구금이 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공항 같으면 굉장히 인도는 테러가 빈발하기 때문에 공항 출입이 굉장히 엄합니다. 우리 같이 뭐 누구든지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공항에 유효한 티켓을 갖고 있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나올 때도 이렇게 체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들어갈 때는 본인이 이제 별 생각 없이 그냥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제 나올 때 보니까 유효한 티켓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보안상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경찰서에 잡혀가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가 뭐 이렇게 위성전화를 그냥 쓰는데 큰 문제는 없잖아요. 그 인도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테러 문제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허가 없이 위성전화를 쓰는 경우에는 국가 보안에 저촉이 된 데서 체포돼서 가는 경우도 있고 예기치 않은 피해자가 되는 우리 여행객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출장을 많이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 혼자서 피해자든 피의자든 해결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영사 조력을 해드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굉장히 장거리 이동을 했던 그런 사건도 기억이 남는 사건이 있습니다.